존경하는 경찰청장님. 저는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이응입니다. 최근 발생한 뺑소니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망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민으로서 일반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일반 범죄는 강력 범죄에 비해 경찰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살인사건 외에 다른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면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범죄도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문제이며 범죄 행위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범죄가 계속되어 사회적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역할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범죄 예방과 범죄자 검거를 위해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찰은 강력 범죄에 우선순위를 두어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찰청장님께서는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사회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여 사회 안전과 국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와 부실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의지가 꼭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찰의 노력과 열정이 모든 범죄 사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경찰청장님께서는 아래 세 가지 사건에 대해 어떤 대응을 취하실 계획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진정서에 첨부된 질의서의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접수번호 2015-005-890은 2015년에 일어난 것으로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와이프 차량이 사용절도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CCTV에 절도범 3명이 새벽 시간대 와이프 차량을 타고 나갔다 오는 범죄 장면이 찍혔고 차량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도 찍혔기에 충분히 절도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음에도 지역 내 원성동 살인사건 수사에 미련미결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2년 천안시 동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번호판이 접혀있는 수상한 오토바이를 신고하였습니다. 조회 결과 해당 오토바이는 도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무실 CCTV 확인 결과 용의자가 해당 오토바이를 주차 후 앞 원룸 건물로 들어가고 다음날 나오는 모습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영상을 백업 보관하다가 수사관에게 전달하였지만 절도범 검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당시 지역 내 살인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사건 접수번호 제2023-000-064호은 2023년 1월 3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가 골목에서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상가 골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하였으나 수사관은 제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난 사고라며 운전자에게는 과실 및 뺑소니 혐의가 없다.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등 운전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수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동승자 진술을 전화로 한 달 만에 받는 등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죽은 사건이 아니어서 경찰이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듣게 되면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 불만 제기 진정서. 피해자인 진정인은 아래 사고의 모든 정황이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는 점을 가리키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사고 발생 개요 및 사고 인지 정황 증거를 포함한 수사 이의 제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발빠르게 취하지 않는 등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 한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조사팀의 수사 역량 및 의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은 수사 초반부터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하였음을 무시하며 제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운전자에게는 과실 및 뺑소니 혐의가 없다.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등 운전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제가 확보한 CCTV 영상 확보 요청에도 필요 없다며 거절하는 등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첨부한 질의서 첨부 1에 대한 수사 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제가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동승자 진술을 전화로 수사 시작한 달이 지난 후에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적극적이지 않은 수사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사고 전 행적, 음주 사실 등 CCTV 확인을 확인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담당 수사관은 운전자가 업무 중 대리운전 아님, 이어서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 재생 속도가 이상한 점에 대한 원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았냐? 라는 질문에는 제출받은 원본 영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담당 수사관의 수사 역량 및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하며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수사관이 아닌 피해자조차 수사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첨부 1의 질의서에 있는 수사 관련 궁금증 및 의심 사항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수사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사 및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은 수사 역량과 의지에 부족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의 징계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당 수사관을 비롯한 경찰 조직 전반의 수사 역량 강화와 교육, 체계적인 감독 등의 노력을 기울여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고 발생 개요. 피의자는 2023 1 3 23시 34분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39번지 야구 사격장 장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스터 오징어 상가 방향에서 새마을 식당 상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자의 출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가 밀집 지역이었고 야구 사격장 앞도로에는 피해자 이외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주의를 살피지 아니하고 위사고 장소 무렵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가해 차량의 옆부분으로 야구 사격장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고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및 발 뒷부분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추가 3주 플러스 3주 별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종아리 근육, 가자믹은 일부 파열, 요추, 경추, 발목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뺑소니의 법리적 근거 및 사고인지 정황 증거. 대법원은 도주의 범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제 1항 소정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는 것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의 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28 선고 구구도 5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의자가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1.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와 충돌 시 충격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 차량과 충격하면서 차량이 덜컹거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충격음 또한 발생하였는 바 피의자 또한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확보한 영상에서는 피해자 왼쪽 다리가 앞으로 튕겨나갈 정도의 충격이 있어 주변 보행자들이 주목하는데 피의자 및 동승자가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격으로 차량과 부딪히고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하였는 바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쉽게 믿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관련 하급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노 3955 판결에서도 피해자가 횡단보로 위를 건너다가 가해 차량과 접촉한 후 횡단보도 바깥 지점까지 아뒹굴며 쓰러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그 정도의 충격을 감지하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피고인의 도주의 범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만연히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전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전제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조사자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검사 결과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바 피의자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의 변소를 쉽게 신뢰하였어도 아니 될 것입니다. 2.
피해자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갑자기 급가속을 하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급정지한 후 좌회전을 하며 잠시 멈칫거림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좌회전을 하면서 앞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어 천천히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의자는 피해자와 일행이 많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갑자기 속도를 높여 진행하였고 좌회전할 당시 보행자는 가해 차량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는 바 보행자 때문에 속도를 줄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차량을 잠시 멈추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하는 사건에서 전형적인 행동 태양입니다. 3. 가해 차량의 사고 이후 동선을 보면 피의자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여 좌회전을 하였고 그 주변을 돌고 약 1분 후 다시 이 사건 사고 현장 방향으로 와 좌회전한 골목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보았을 때 사고 후 약 1분 후 가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좌회전하던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을 때에도 피의자가 다시 사고 장소 부근으로 와 이 사건 사고 직후 좌회전하던 골목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가해 차량은 렌터카인데 계약자와 운전자가 다릅니다. 5. 피의자는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제출하였으나 그 영상에는 음성이 없으며 사고 후 일정 구간의 재생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의 특이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영상이 편집되어 제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랙박스 출고 시 음성 녹음 기능은 활성화되어 있으며 영상 저장도 한 배속으로 저장됩니다. 6. 피해자가 분석한 캡처 이미지, 영상 설명, 자료를 보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뒤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게임장 앞에서 펀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갑자기 속도를 높여 진행하였으며 사거리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였는 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를 백미러,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 피해자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주변 행인들이 가해 차량을 쫓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당시 백미러로 넘어진 피해자의 모습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이 가해 차량을 쫓는 장면을 살핌으로써 사고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정차하자마자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8. 피해자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동일 시간대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 사고 직후가에 차량의 속도가 도주하듯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동승자 연락이 안 되어 한 달 만에 전화 진술을 받은 점도 의심스러운 점입니다. 2023 03 27 진정인 이응 첨부 1 질의서 블랙박스 영상이 원본인지 확인했는지요? 원래는 음성 녹음이 되어 있는데 변환시킨 건 아닌지?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받았다고 하였는데 제출받은 블랙박스 영상 재생 시 사고 후부터 주차하기 전까지의 일부 구간이 몇 배속 이상으로 재생되던데 제출받은 영상이 원본이 아님을 의심하지 않았는지? 제출받은 블랙박스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면 제출자가 무슨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불방 영상이 원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포렌식을 하던지 블랙박스 제조사에게 불방 영상이 한 배속이 아닌 몇 배속의 속도로 자동 저장될 수 있는지를 물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렌트카 계약자와 운전자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전자의 얼굴을 확인하였는지요? 렌트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계약자와 운전자가 다른 이유로 해서 종합보험 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은 생각 안 해보았는지요? 렌트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자와 운전자가 달라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게 맞는다면 법적으로도 보험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가해 차량 번호를 왜 알려주지 못하는지? 또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해줄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저희가 뭔지요? 운전자가 진술한 운행 전 행적에 대하여 확인, CCTV, 은된 건지요?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 후 피해자와 충돌한 차량의 후미 쪽을 점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된 건지요? 주차 장소 CCTV 확인. 블랙박스상 주차하기까지의 중간에 차량을 정차시키는 장면이 있다면 이 부분도 중간 영상이 몇 배속 이상으로 재생되어 확인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차량 정차 후 피해자와 충돌한 차량의 후미 쪽을 점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된 건지요? 정차한 주변 CCTV 확인. 운전자 및 동승자는 차량 운행 중 조수석 창 쪽으로 사람이 붙다시피 하였는데 못 봤는지? 또한 피해자와 부딪힘이 있었을 때 차량 흔들림과 소리를 못 느끼고 못 들었는지요?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피해자가 뒤로 이동하고 있음을 인지 못했는지요? 최종 목적지가 그 골목이 아니었음에도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최종 목적지를 봤을 때 다시 돌아와서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것보다 직진하여 사고 장소를 지나가는 게 운전하기 편하였을 것 같은데 다시 우회전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운전자 조사가 사고 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야 이루어진 걸로 하는데 수사관님의 경우 일주일 전 두정상가 골목을 여기저기 다니며 운전하였다면 수사관님이 운행한 동선을 그대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수사관님은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이 일치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아무 사건이 없던 그날 밤 복잡한 상가 골목 여기저기 다녔던 운행 동선 전부를 기억하고 있던 게 더 수상해 보이지 않았는지요? 동승자 조사가 사고 접수 후 한 달이 넘도록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운전자 운전 전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고 수사관에게 물어봤을 때 운전자가 업무, 수사관이 대리운전은 아니라고 하였음. 중으로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업무 중인 운전자는 음주가 아니라는 수사법칙, 원칙이 있는지요?